본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제 개인적인 의견과 내피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합봉입니다. 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카메라가 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썸네일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뭔지 가장 궁금하시죠? 그래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뜸들이지 않고 바로 공개를 하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카메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캐논 AE1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카메라가 가장 인류 역사상 유명한 카메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캐논 A1이 어떤 카메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 AE1은 SLR 시대에 보기 드물게 100만 대까지 누적 판매 대수를 채운 어마무시한 베스트셀러 카메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팔려도 겨우 100만 대 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카메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소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 옹이죠. 이 잡스 옹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스마트폰이죠. 우리는 이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쳤죠. 이 아이폰, 이 iOS를 사용하는 기기가 지금까지 자그마치 20억 대가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는 판매 대수로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잡스온과 캐논 A1이 어떤 관계냐, 이렇게 궁금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환을 해야 될 분이 누구냐, 이러면은 이 짐 리키스라고 하는 애플의 사운드 디자이너입니다. 이분이 최근 CNBC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추측에 불과했던 것들이 사실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이 리키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애플 초창기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애플의 모든 제품의 사운드를 디자인한 그런 뮤지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역할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앞서 말씀드린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나오는 그 사운드가 바로 이 캐논 A1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고, 이 캐논 A1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카메라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추측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캐논 A1을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셔터를 눌러 보시면은 소리 다른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다른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카메라 밑에 뭐 세로 그립 같은 게 붙어 있죠. 이거를 옛날에는 이제 모터 드라이브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터가 실제로 이만한 게 들어있고 배터리를 막 넣어가지고 이 모터를 돌려서 이 필름을 감아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필름을 감는 게 아니고 촬영이 되면은 바로 모터가 감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아이폰의 사운드가 바로 이 모터 드라이브를 장착해야지 나는 소리예요. 또 여기서 난 모터 드라이브 있는데 나랑 소리가 틀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터 드라이브라는 게 이게 기어가 막 물려가지고 딸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따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배터리를 집어넣는지, 그거는 리키 아저씨의 모터 드라이브만이 내는 특별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터 드라이브를 장착한 캐논 A1과 이 리키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가 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아날로그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디지털이 아니고, 그래서 소리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시점에서 캐논 A1은 어떤 카메라냐, 간단하게 알아보자면은 1981년도에 발매를 시작한 SLR 카메라다. 필름을 넣는 35mm 필름이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까지 끊을 수가 있었고, 2초에서 1000분의 1, 그리고 벌브 셔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조 속도는 60분의 1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셔터막은 요즘처럼 세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움직이는 옛날 방식을 사용하는 그런 카메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는 배터리는 4LR44라고 요즘 분들은 아마 보신 분도 거의 없을 건데 이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끼우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최초로 자동으로 노출값을 측정을 해가지고 조리개를 조정을 해서 자동 노출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대로 올 블랙인 이런 제품도 있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상단부가 실버로 되어 있는 그 제품이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 올 블랙은 조금 희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배터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게 피사계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고, 이 렌즈 마운트 릴리즈 하는 거는 이 렌즈에 달려 있어요. 요즘은 전부 다 여기나 여기에 이런 데 달려가지고 바디에 달려 있는데 이게 FD 마운트거든요. FD. 그 다음에 이제 EF 마운트고, 그 다음에 이제 RF 마운트죠. 요즘 이제 미러리스 들어가는 거. 이때는 이제 FD 마운트 시대이기 때문에 렌즈를 분리하는 버튼이 바디에 없습니다. 뒷면 같은 경우에는 필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LCD가 큼지막한 게 없죠. 버튼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필름을 뭐 넣는지 알기 위해서 필름 넣고 나서 그 각을 째가지고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뭐 코닥 뭐 200 뭐 이런 식으로 이 필름에 그 상표가 있어야지 내가 그 ISO 몇 짜리 어떤 필름을 넣는지 안 까먹기 때문에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뷰파인더죠. 상단부를 보면은 이 필름을 감는 이게 뭐라고 정확히 이름 모르는데 하여튼 레버예요. 레버를 이렇게 지금은 잠금 상태고 반 정도 제껴서 이렇게 돼야지 이 셔터가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쫙 제키면은 다시 다음 장을 촬영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셔터 버튼이고, 이거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아마 노출값 보기 버튼일 거예요. 아마 이걸 누르면은 뷰파인더 안에 이제 바늘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노출값이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필름을 다시 리와인딩 감을 때 쓰는 그 손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수원전지가 들어가는 극인데 아마 이거는 배터리가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모터 드라이브하고 연결되는 그 커넥터가 있는 그걸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댓글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대략 이렇게 생겼고, 이 뒷면 같은 경우에는 필름이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촬영되면서 감기고, 필름이 다 되면은 여기 이제 필름에다가 다시 넣을 수 있게 요거를 돌돌 감아가지고 하는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A1은 캐논의 A 시리즈의 파생형인데, 이 파생형이 처음으로 나온 거는 1977년도에 AT1이라는 카메라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이 카메라가 보시는 대로 외관이 거의 똑같죠. 이 A 시리즈는 외관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자잘한 스펙만 틀려요. 그 다음에 나온 게 A1, 이제 78년에 A1이 나왔는데 이 A1도 굉장히 많이 팔린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AV1, 그 다음에 나온 게 81년도에 우리가 살펴본 A1이죠. 요거 다음에 이제 A 시리즈의 마지막인 AL1이라는 카메라가 나왔습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 손잡이가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캐논에서는 수동 카메라가 이제 거의 막을 내리고, 물론 이 A 시리즈의 마지막이고 그 뒤에 있긴 있습니다만, 아무튼 FD 마운트를 이 시점에서 이제 거의 버리고 EF 마운트로 전환을 하면서 자동 초점 카메라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사진이 얼마나 찍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사진이 많이 찍히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마일로에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1년에 대략 14조 장 정도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작년에는 14조 3천 장이고 올해 예상하는 게 14조 4천억 장이죠. 사진이 이렇게 매년 쭉 많이 찍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작년이랑 올해랑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된 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1년에 14조씩 찍는데 도대체 몇 장이나 지금까지 인류가 사진을 저장하고 있느냐, 저장된 사진만 지금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장된 사진만 보자면은 대략 지금까지 한 7조 4천억 장 정도가 저장이 돼 있고, 올해가 지나면은 이제 8조 3천억 장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별로 살펴보자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파란색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그리고 태블릿으로도 사람이 사진을 꽤 찍었는데 태블릿으로 찍는 사진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이 똑딱이를 포함한 모든 그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아닌 카메라로 찍는 사진 역시 점점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는 거죠. 8.2%에서 2001년에는 한 7% 이하 6.9%까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똑딱이를 포함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똑딱이가 스마트폰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아무도 이제 똑딱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시는 이 수치의 거의 대부분은 하이 아마추어에서 프로들이 찍는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찍는 사진이 하루에는 약 40억 장 정도 되고 1시간에 1억 6천 장 정도 찍는다. 1분에는 270-400만 장 정도 찍고 1초에 4만 5천 장이 찍힌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1초마다 4만 5천 장씩 사진이 계속 찍히고 있다. 이 중에서 캐논 A1의 셔터음을 사용하는 iOS 장비가 전 세계적으로 16% 정도의 점유율이기 때문에 매초 7,300장 정도 사진이 찍힌다고 보시면 되고, 매 시간으로 보자면은 2,600만 장, 그리고 1년에 2,300억 번 정도의 캐논 A1 사운드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논 A1이 물론 형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가장 인류 역사상 유명한 카메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최소한 20억의 인류가 같은 소리, 그러니까는 형체도 모르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왜 이게 우리는 셔터음으로 알고 있는지 이유도 잘 모르지만은 1년에 2,400억 번 울려 퍼지는 이 유령 같은 이런 카메라가 바로 캐논 A1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